남한산성 올라가는 길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남한산성 올라갈 때 이렇게 지금 여기 회전하는 도로는 급격하게 이렇게 회전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회전의 각에 따라서 거의 180도로 도는 형태의 로타리 형식의 도로들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 꼭지점, 꺾어지는 꼭지점이 차선 휘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꺾어지는 각이 높을수록 그 꼭지점이 휘어지는 방향 쪽 중앙 부분, 차선 중앙 부분에 맞춰주면 어느 정도 차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지점을 맞춰가면서 딱딱딱 쳐주면 되죠. 근데 지금은 휘어지는 각이 크질 않으니까 살짝 중앙까지 차지하지 않고 꺾어지는 각에 이제 꼭지점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운전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운전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나가는 도로에서는 다시 이제 차를 이제 중앙으로 맞춰야겠죠. 그 이제 우리가 앞에 창문을 보면은 화면상으로 이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창문은 이제 화면으로 기준했을 때 그 화면에 내 다리가 차선과 중앙 부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중앙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이제 운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주위를 잘 봐야 되죠. 전 측면하고 앞하고 뒤를 항상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수시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만 보다가 운전을 하니까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측면을 보고, 측면도 보고, 전면도 보는데, 측면하고 이제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는 거는 약간 특별한 경우에 보는 거죠. 뒤에서 차가 쫓아온다든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룸미러를 통해 가지고 뒷차를 예시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일 경우 이제 내가 어떻게 더 빨리 이제 진행해 줄 것인가 아니면 비켜줄까에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측면은 이제 사이드 밀러를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승용차에 일반적으로 이제 붙어 있는 사이드 밀러들은 사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가 클수록 사각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볼록 거울 형태로 되어 있죠. 양쪽 사이드 밀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사각이 들어옵니다. 사각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할 때 1톤 차를 만약에 승용차를 최소한 승용차만 운전을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난 화물차 운전 못해요 한다고 그래도 화물차에 앉아서 기본적인 여건만 이제 이렇게 일러드리면은 오히려 화물차가 훨씬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양쪽에 사이드 밀러가 볼록 거울이고, 어떤 경우는 차에 따라 좀 특성인데 4.5톤 이상 되는, 2.5톤 이상 되는 차들이 경우에는 거의 차체 바퀴 있는 데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신하면 안 되고, 일단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재원상 제가 일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1톤 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일반 승용차보다 운전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맹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운전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운전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과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접근하는 방식은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쉬운 만큼 단점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사고에 대한 방지를 항상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쪽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세단형인 경우는 지면하고 이렇게 낮게 깔려있죠. 차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운전을 할 때 되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분들도 그렇고 처음 운전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의자의 포지션을 앞쪽으로 쭉 당겨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운전 방법은 그렇게 좋은 운전 습관은 아닙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시야를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제일 좋죠. 내 위치에서 의자를 무조건 앞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무조건 그렇다고 뒤로 빼는 거가 좋은 거 아니라 딱 봤을 때 그 포지션이, 제가 봤을 때는 제 팔목이 한 15도 각도 정도로 굽은 형태의 각이 나올 때가 제일 좋은 포지션이 아닌가. 그건 사람들마다 신체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그 각도에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은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항상 주의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오는 차도 사각이지만 승용차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는 허리 밑에 부분은 안 보입니다. 바퀴 있는 부분이 볼 수가 없는, 내 차에 바퀴 있는 부분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초행길인 곳은 함부로 후진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돌려서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주차장을 들어가면 봉이라는 거를 박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의 그 봉이라는 높이를 어느 정도 기준점에다 맞추냐면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그 하단부에다가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짓궂게 심술을 부리는 거죠.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유튜브상에서도 저건 안 부딪힐 건데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사각입니다. 그 이제 경험이 쌓이지만 그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직시하는데, 승용차가 그런 사각이, 허리춤 밑으로, 차 중간 밑으로는 어떤 물체가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봉 같은 거는 긁고 다니는 겁니다. 그 일부러 운전자 골택 먹이려고 그 정도의 봉을 박아놓는 경우도 있죠. 봉을 할 거면은 사람 식별이 가능한,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한 높이에다가 딱 맞춰주는 게, 시각이 딱 맞춰져 있는 시선에 맞춰줘야 돼. 이제 그게 제일 맞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주차장을 가면 일부러 승용차 문짝 하단부에다가 봉을 세워놓는 거죠. 그것도 쇠파이프로. 그러면 그 부분은 돌리면서 사이드 밀러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그걸 쓱 긁고 오는. 그러니까 제가 차들 세워져 있는 차량들 보면 이 차가 중간 부분이 긁혔을 때 그런 봉에 긁혔구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게, 그런 운전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 운전 방법도 주차장이나 이제 외진 곳에 갈 때는 차를 파킹을 하기 이전에 내려서 그 주변에 어떤 장애물 같은 거는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사실은 운전은 어떤 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재원이 틀려지기 때문에 내 차에 대한 재원도 좀 아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주변에 대한 재원도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앞에 보면 이런 봉들이 세워져 있죠. 저 정도 높이가 운전자한테 저거보다 조금 더 낮은 경우의 봉들이 운전자한테 안 보이는 봉입니다. 요것도 이제 옆으로 쓱 지나가면 허리춤의 봉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게 사이즈가 적당히 보이는 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SUV 차량에도 이니까 보이는 거지, 승용차인 경우는, 승용차는 보이죠.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낮은 봉을 해놓은 경우도 있으니까, 저런 경우들은 이제 그런 봉을 어떤 특정 장소로 들어갔을 때 그 주차 주변의 환경을 보기 위해서 한번 내려서 그런 장애물 같은 게 있나 여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핸들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주차 파킹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운전 습관입니다. 보통 일반 도로에서는 무슨 장애 요인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질 않지만, 특정 주차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파트 내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봉을 일부러 짓궂게 해놓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운전을 하리라 봅니다. 대형차들은 또 간판 같은 걸 못 보죠.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건 대형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